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는 흠이란 뜻이에요. 하자, 흠. 하자 있는 의사표시. 동의어가 이제 하자가 두 가지입니다. 사기하고 강박이죠. 사기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말이에요.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같은 말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하자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사기하고 강박을 하자라 그래요. 자,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나누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전 두항. 두항 그러면 1항, 2항을 묶어도 전 두항이라 그래. 전 두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즉 쉽게 얘기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사기하고 강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기하고 강박의 개념, 요건을 갖다 가끔 잘 출제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하고 효과에서 출제하는데, 요건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사기나 강박의 요건에 가끔 나와요. 자, 아까 조심할게.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한 겁니다. 불일치를 갑 혼자 알고 있다. 비진의 표시. 갑과 을 둘이 짜가지고 둘 다 알고 있다. 통정의 표시. 갑이 모르고 있다. 착오. 이렇게 돼요. 요번에 네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어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는데, 자,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있는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했으니까 갑에게 취소권 중입니다. 자, 사기 한번 해보죠. 사기. 사기. 자, 여러분 사기 이러면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기는 여자가 잘 쳐요, 남자가 잘 쳐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사기는 여자가 잘 쳐요. 희대의 사기꾼은 지금 여자입니다. 사기. 그래서 여자의 그 교도소가 이제 전문 교도소가 청주교도소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 그건 호텔급입니다. 거기는 제일 많은 법이 사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자들 또 뭐 잘해요? 상습, 도박. 네. 사기하고 도박은 여자들이 더 잘해요. 남자는 폭행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죠? 자, 사기 치러 가보죠. 사기. 자, 을이 사기 치러 갑니다. 자, 사기는 이게 이제 지능범위야 돼. 그러니까 사기하고 강박은요,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돼. 몇 단의 고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이제 뭐 고의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능범위야. 남자는 말 한마디밖에 못해요.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죠? 자, 을이 사기 치러 갑니다. 갑이 고려청자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청자 진품이야. 1억이라고 하죠. 진품 1억. 근데 을이 이제 사기. 자, 사기의 수단은 항상 범죄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을 속이는 거 기망이라고 그래. 기망. 속이는 거. 사기. 그럼 기망 한번 해보죠. 기망을 속이는 거. 자, 이 진품인데 을이 이제 내가 이거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더라. 쉽게 해서 가짜라고 속이는 거지. 기망하면. 가짜로 기망하니까 이제 갑이 고려시는 진짜를 가짜라고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아까 109조 착오에 빠져요. 착오. 착각에 빠져가지고 요 1억짜리를 잘못 하자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합니다. 이 가짜니까 모르겠다. 한 1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의사를 결정하고요. 10만 원에 팔겠다고 결정해서 1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죠, 그죠? 일치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를 안 당했더라면, 자, 10만 원에 안 팔고 얼마에 판다 그랬겠어요? 1억에 판다고 그랬겠어란 말이야. 그래서 사기를 당하니까 이제 하자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는 요 기망과 착오,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에 일으키는 고의, 1단계 고의, 착오에 빠져서 잘못된 의사결정하려는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행위니까 당연히 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범죄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강박. 강박은 쉽게 해서 강력한 협박이라고, 공갈이라고 생각해요. 공갈. 강박의 이제 수단은 해코지입니다. 해악의 고지죠. 해악. 해를 가하고 악을 가하겠다는 고지, 해코지하겠다는 알리는 거. 해악의 고지를 하니까 이제 자, 이 사람 들들들 공포심에 뜹니다. 공포심에 떨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사기하고 강박은 비슷하죠. 둘 다 2단계 고의, 인과관계. 수단이 달라요. 사기의 수단은 기망이고 강박의 수단은 해코지, 해악의 고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당했으니까 요 사기한 의사표시, 강박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기 강박은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자, 지금은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하면 요 사람은 범죄행위 저질렀죠. 민법으로 치면 750조 불법행위 저질렀어요. 갑은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걸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 A라고 놓서 A가 갑을 사기쳤어. 똑같이 고려청자를 가짜라고 사기쳤죠. 사기를 쳤으니 그 사람은 750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갑은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700. 무조건 불법행위란 말이 나오면 손해배상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갑이 사기당해가지고 자, 을에게 고려청자를 판다는 거죠. 매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뭐면은 취소는 못해요. 갑이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 을이 제3자 A한테 피해자인 갑이 사기당했거나 강박당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아까 했죠. 알았다는 게 뭐죠? 악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자, 악이나 과실은 보완한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간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한테 사기 강박당하면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못하고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갑이 을에게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2항 얘기야. 가보죠. 거기 제2항, 그래서 이제 110조 2항. 상대방 출거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를 A라고 놓으면 A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갑이 을에게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갑이 을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가서 1의 한번 봅니다. 의는 자, 설득 읽어 나갑니다. 줄 긋지 마시고, 의사표시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자, 줄거리한 거 보죠. 타인의 위법한 간섭이 바로 사기강박이죠.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은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흠이 있는 의사표시. 두 가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2번 사기한 의사표시부터는 사기는 자, 1의 자, 표의자가 타인의 줄거 기망에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착오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2번 요건 내려오죠. 이 사기자에게 고의 앞에 2단계라고 제가 몇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2단계의 고의는 사기 강박 2개밖에 없어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가 성립합니다. 1단 가지고는 사기가 안 돼요. 읽어보면 상대방 을을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의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주의할 점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만 있는 경우는 절대 사기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지. 과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 기망에 속이는 거 읽어보죠. 죽었습니다. 기망행위라 하면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즉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뒤에 다만 주의할 점은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하고는 의사가 기망행위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자, 다음 장 같이.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참고해서 조심할게요. 우리가 범죄는 행위예요. 행위. 자,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를 우리가 자귀라 그래. 자귀. 적극적으로. 근데 사람을 죽일 때 뭐 칼로 찔러 죽인다, 총으로 쏘아 죽인다. 이걸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 그러죠. 근데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 그래. 아니 불자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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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부작위. 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 그래. 쉽게 하면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알려야 될 의무를 알리지 않음을 부작위라 그럽니다. 우리 보험 계약 체결할 때, 보험 계약 담배 핍니까? 뭐 술 먹습니까? 뭐 이런 거 제대로 적어야죠. 근데, 중고자동차 판매할 때는 물 먹었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되죠. 물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럼 사기가 됩니다. 그게 부작위한 사기. 자, 대표적인 판례 하나 보죠. 자, 참고 판례. 고지 의무에 관한 판례. 이게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자, 1.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거돼 공동묘지입니다. 자, 공동묘지가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내리겠죠?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합니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는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 그래요.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하면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합니다. 다음 가리고 3번 내려옵니다. 기망행위가 당연히 범죄행위니까 위법해야 돼. 위법. 사기나 강박은 범죄행위 위법. 법에 위반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냐. 밑에 가리고 4.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가 생기고 그에 기에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 가리고 3번 효과는 1. 취소죠.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제 자기가 손해보면 취소하는 거고 손해 안 보면 취소 안 해도 되죠.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자, 취소의 제한.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조문집을 잠깐 한번 보세요. 취소를 한번 141조를 한번 펴보세요. 저 뒤에 조문집 645페이지 부록. 찾았어요? 그 141조 찾았습니까? 취소의 효과. 취소를 딱 했어요. 갑이을에게 취소한다. 그렇게 해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라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는 뭐라 그랬죠? 소급적 무효로 본다. 취소의 개념은 소급적 무효로 만드는 걸 취소라 그래.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세요. 자, 가리고 3번에 제3자의 사기강박. 제3자.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자, 의사표시에 상대방 2의 제3A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의 갑이을에게 취소할 수 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어디로 오냐면 가려고 6번으로 가면 6번 토지거래 허가와의 관계. 자, 나중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이더라도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줄만 하나 꺼놓고 차후에 자세히 정리합니다. 다음 3. 강박으로 갑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강박도 몇 단계 고의라 그랬죠?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의의갑니다. 표의자가 상대방을 또는 제3자 A의 강박행위에 의해서 공포심 들들들 떠는 거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그래요. 자, 이 요건으로 갑니다. 요건은 1. 강박자에게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2단계 고의. 강박을 하려는 고의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강박행위 있을 것. 강박행위는 공갈, 협박 생각합니다. 1. 강박행위란 장차 해악이 초래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재산상 위에 하나지 않으며 비재산성 법익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강박. 자, 너가 고려청자를 공짜로 안 주면 내가 너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내가 이제 살인하겠다. 이런 살인의 강박도 포함됩니다. 비재산적 법익도 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줄 객관적으로 실현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너네 가족 다 죽이겠다. 말만 그렇게 하지. 안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공포심을 가지고 해야 돼. 공포심.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4번에 강박행위는 또 범죄행위는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자, 강박은 우리가 자, 목적이나 수단 둘 중 어느 한 개가 이게 이제 정당성이 없어야죠. 목적이 위법하거나 수단이 위법하거나 이렇게 정당성이 없으면 둘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강박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두 번째 줄 따라서 다음 정당한 권리 행사일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강박이 됩니다. 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도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강박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 개라도 부당하면 강박이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3번의 효과입니다. 효과는 강박하고 상해는 효과는 똑같죠. 뭐죠?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맨 앞으로 좀 와보세요. 어디로냐면 72페이지로입니다. 72쪽.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 표시, 2. 통정의 표시, 3. 착오, 4. 사의강박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자, 여기 적용이 조금 더 적으세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공법행위하고 공법행위는 요 107, 108, 109, 110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신분행위도 같은 말 가족행위죠. 적용이 안 됩니다. 공시는 이 107, 108, 109, 110조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민법은요 계약입니다. 사실 계약법이에요. 청약과 성락 계약법이야. 근데 공법행위는 단독행위잖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분행위는 진짜 의사가 중요하니까. 공법행위나 신분행위는 107, 108, 109, 110조가 적용 안 됩니다. 거기 보죠. 3번.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권 1.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다. 민법 총칙 지금 배우는 의사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다.
신분행위는 아예 107, 108, 109, 110조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로 2번 내려옵니다. 공법행위도 적용이 안 돼요. 공법행위에도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즉 공법행위는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줄거세요. 비진이 표시는 공법행위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자, 공법행위 대표적인 애가 공무원의 의사표시예요. 우리는 공무원 말을 잘 믿어요? 일반인 말을 잘 믿어요? 공무원 말을 잘 믿죠? 왜?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공무원이 거짓말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소송행위도 마찬가지야. 공법행위죠. 소송행위도 공법행위니까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죠.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공법행위입니다.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마칩니다. 자, 마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95페이지로 오세요.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어떻게 외웠죠? 진, 통, 착사. 어떻게 외우죠? 유무우, 치치.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상대적 효력이라고 그래. 상대요.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정상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결정한 의사를 을에게 이제 도달시켜서 알리는 그 방법이 4가지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편지로 청약한다고 하죠. 청약이나 성락을 한다고 하죠. 둘 다 의사표시죠.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이제 다 써. 이걸 이제 다 쓴 걸 표백이라고 그래. 표백 또는 표명이라고 하죠. 표백에서 자, 우체국에 가서 이제 편지 봉투에 붙여서 이제 발송하죠. 발송 또는 발신이라고 돼요. 발신. 옛날 편지를 신서라 그랬잖아요. 발송, 발신. 그러면 집배원 아저씨가 이제 상대방 이제 을의 집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죠. 투입이 이제 도달이죠. 도달.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이 편지를 뜯어서 이제 내용을 읽어서 내용을 다 아는 것을 요지라 그럽니다. 요지. 아는 것을 종료했다. 요런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을이 갑의 의사를 을이 이제 알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한테 도달한, 요때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도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예외가 6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시험은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원칙은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예외죠. 요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요거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표백한 때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자, 거기 봅니다. 자, 관련 조문 111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죠. 95페이지입니다. 제1항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제2항 예외. 의사표시자가 줄이면 표의자죠.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심표,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도달만 하면 유효하다는 거야. 발송 후 사망하거나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1. 표백, 같은 말, 표명. 2. 발신. 3. 도달. 4. 요지, 요 4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가리고, 무슨 주의 원칙이다? 도달주의 원칙. 그 도달의 개념 기억해야 되는지, 도달주의 원칙. 동그라미 1번.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한 때, 예컨대 서면이 상대방이 배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도달된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도달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도달의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자, 도달의 혈액이 발생하니까 을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갑이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표의자가 도달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2번에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자, 1번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는 상대방 을에게 도달한 때력이 발생하므로 줄 것입니다. 발신 후라도 도달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자,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없애는 걸 철회라 그래요.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달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착각으로 글자를 잘못 적은 것 같아. 빨리 도달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해야 됩니다. 도달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표시 불착은 도달되지 않는 걸 불착이라 그래요. 연착은 늦게 도달하는 거죠. 불착이나 연착은 누구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겠어요?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도달해야 혈액이 발생하니까.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자, 그리고 3번 옵니다. 3번. 도달주의의 예외적으로 발송한 때 혈액이 발생하는 것. 자, 여기서 6개가 있는데 출제된 게 동그라미 2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살짝 적으세요. 일주일 전에 발송해야 됩니다. 사원총회를 소집한 통지는 몇 주일 전에 발송해야 된다고? 일주일 전에 발송해야 돼요. 3번은 조금 이따 그건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 확답도 발송입니다. 발송. 그 다음 5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락의 통지는 땡땡. 이거는 성락의 통지 발송입니다. 발송. 3개. 2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5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락의 통지. 이퀄 적으세요. 이걸 531조를 펴보세요. 조문집 531조. 어려우면 자주 나와요. 계약법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 531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531조 시작. 성락 통지를 받은 때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 5번 같은 말 적으세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락 통지 이퀄해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렇게 출제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가 바로 성락 통지를 받은 때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그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발신주의입니다.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언제 혈액이 발생한다 그랬죠? 도달한 때라 그랬죠?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때 혈액이 발생해요. 근데 도달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두 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도달 안 되어도 혈액이 발생하는 것을 만드는 걸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자, 113도 보면 표의자가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첫째 상대방 을을 알지 못하거나 두 번째 상대방의 소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을 해야 돼요. 첫째 표의자에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돼. 무과실. 과실이 없이 상대방 을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예컨대 대표적인 애가 자, 을이 사망하면요 상속인한테 도달시켜야 돼. 상속인 불명입니다.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도달 못 시키잖아. 또는 을을 알기는 아는데 을의 주소를 알지 몰라. 소재 불명이죠.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나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자, 갑이 이제 을에게 도달시킬 의사표시할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요. 공시는 남한테 알리면 송달된 걸로 본다는 거죠. 도달된 걸로.
공시송달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송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2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경과하면 도달은 안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소송할 때 많이 써먹어요. 공시송달은. 소송할 때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되는데 피고는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공시송달해서 이제 소송하는 거죠. 자, 의 가면 의.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자, 요건 2개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요건. 자, 의사표시를 이제 공시송달 요건 1번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 주소를 알지 못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 불명. 그 다음 2번째는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주관적으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부주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의 절차는 이제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게시. 그럼 게시하면 2번째 줄면인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시송달은 몇 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내려오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수령 능력은, 자, 갑이 청약을 했어요. 편지로 청약했는데, 을에게 딱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1월 3일을 도달했대. 이때 이제 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이 편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그래. 수령 능력이 있어야 돼.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 그래요. 자, 우리 민법은 수령 무능력자 같은 말로 단독으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사람,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라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세 사람 누구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죠? 옛날에는 한정치한자, 금치한자라고 그랬어요. 요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을에게 얘네들한테 도달되면 아직 도달되었다고 가비을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자, 요 세 사람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수령 능력 갑니다. 수령 능력도 자 조문을 일단 와보세요. 자, 조문집을 저 뒤에 부록에 조문집 가보세요. 몇 조냐면 112조 보세요. 112조 642페이지 부록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112조 제목은 제한 능력자 이퀄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자, 의사표시에 상대방 을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적어봐. 누구누구?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말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안후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조문을 보고 자, 교재로 돌아오면 맨 밑에 가령 이 수령 능력의 정도는 자, 근데 맨 밑에 줄 거세요.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 세 사람 누구라고? 미한성. 자, 그럼 오른쪽 와서 3번에 동그라미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 세 사람 누구죠? 미한성이면
표의자갑은 그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아직은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또 2번 상대방의 제한 능력자라도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알게 된 후에는 이제는 표의자갑도 그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1월 3일 날,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즉, 약간 또라이, 엄청 또라이에게 도달되어도 아직 도달되었다고 갑언을에게 주장 못해요. 주장 못한다. 자, 그러나, 자, 만약 이쪽 상대방, 이 미한성의 법정 대리인이, 근데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죠. 그 다음에 이때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안날, 만약에 2월 1일 날 알았다. 2월 1일 날 알았다면 1월 3일 날 도달 사실을 2월 알았다면 이때는 2월 1일부터는 이제 자,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2월 1일 날부터는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갑니다. 수령 무능력자에게 도달해도 도달로서 뭐하지 못한다? 주장, 대항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법정 대리 만날로부터 안날로부터는 이제는 대항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가르고 이제, 5번에서 도달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요. 자, 이걸 좀 하나 가끔 출제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그죠?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도달했다는 걸 갑이 입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칙은 입증해야 됩니다. 표의자가. 근데 이제 입증을 안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 있죠. 그죠? 내용 증명 우편하고 등기 우편 있죠. 등기 우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때는 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니까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 입증 안 하려면 뭐 한다? 내용 증명 우편하고 등기 우편은 도달로 추정 내지 간주되므로 입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싸구려. 보통 통상 우편이죠? 통상 우편. 이걸 입증해야죠. 통상 우편. 엽서 이런 거는. 요거는 도달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걸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우편법 소정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된 경우 도달로 추정 안 됩니다. 상대방이 넣은 의사표시에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 우편은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됩니다. 도달되었다고. 자, 그러나 다음 2번 기억해야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하고는 도달된 걸로 본다고요?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도달된 걸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장 판례 원본 보러 갑니다. 자, 판례역서 보면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등기 나왔죠? 추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입증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다만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두었고 이때는 도달로 추정한대요.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 우편의 발송만으로는 도달된 걸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 판례죠. 다음 밑에 그 핵심 기출에서 그 1번 판례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적용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공법행위하고 신분행위 적용 안 된다는 판례고 1번입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X가 돼야지. X. 자, 판례 해석 나오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아니하며 그 공법행위 의사는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의사표시를 마칩니다. 자, 마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문제 하나 볼까요? 107페이지 0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 찾았어요? 09번.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철회는 도달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최고 기간의 계산은 의사표시 발신한 때부터 산정한다. 발신이 아니죠. 뭐죠?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답이 2번이에요. 도달한 때부터 산정합니다.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뭐하더라도 사망하여도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4번. 의사표시의 연착은 누구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겠죠? 표의자한테 불이익이 됩니다. 5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마치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04. 이제 법률행위 대리. 대리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자, 어디로 가면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거기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림이 나오는데, 요 그림을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자, 그림이 잘 못 그려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 청약과 성락으로 이제, 자,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 도달받는 사람을 상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의사표시한다면 여기가 표의자, 여기가 상대방이 되죠. 자, 여기 항상 둘이 사이에, 자,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유효요건을 갖추면 갑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가 뭐였죠? 권리와 의무.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서 소급적 무효가 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배우는 데가 총칙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리. 자, 대리는 이성을 대신해 준다는 거야. 이성을. 이때 이성이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게 대리입니다. 뭘 대신해 주는 거라고요?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게 대리야. 여러분들이 대리 공부할 때는, 자, 싸움 같은 거는 대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의사표시만 대신하는 거예요. 대리는. 모든 걸 다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갑이, 자, 본인, 요 개념을 기해야 돼.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장 중요해요. 자, 대리인과 이제 법률행위 하는, 자, 법률행위하는 병을 상대방. 자, 상대방을 제3자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인이 예컨대 을에게, 야, 대리나, 우리 집 좀 1억에 좀 팔아달라. 라고 해서, 자, 대리권을 주는 걸 수권행위라고 그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를 받으면 이제 을이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이제 이 갑을 대신해서 갑의 이 재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죠. 나는 대리 계약을 하죠. 청약과 성락으로 대리 계약하는 것을 대리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을이 체결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갑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효과를 갑이 받는 거야.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권리 의무를 기속받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는 예외야. 대리는 계약은 대리인이 체결했는데 효과는 대리인에게 미치는 게 아니고 효과는 다 본인한테 직접 효과가 기속됩니다. 효과 기속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포인트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 자기는 아무런 권리 의무를 기소가 안 받아요. 가백에 다 계속되죠. 만약에 이 집을 1억에 팔아줬다. 그러면 1억 받을 권리와 가옥을 이전해줄 의무는 가백에 기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는 권리가 아니라 대리 권한이라 그래. 권한은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권리가 없어 이 사람은. 자, 외울 때 항상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또는 제3자로. 자, 상대방이라는 뜻은 대리인과 계약 체결하는 상대방. 제3자는 본인과 대리인이 아닌 제3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 여기서 대리인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면 유권 대리라 그래. 유권. 대리 권한이 있는 대리. 이 유권 대리가 원칙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을 무권 대리라 그럽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어디로 오냐면, 자, 108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108페이지. 찾았어요? 자,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의 대리. 이퀄 적으세요. 의사표시의 대리. 대리는 뭘 대신해 주는 거다? 의사표시만 대신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의 대리 이퀄 의사표시의 대리. 대리는 뭘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자, 1의 갑니다. 대리라 하면 타인이 을이야. 을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이퀄 의사표시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 이퀄 권리와 의무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직접 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2번에서 대리의 법률적 성질은 우측으로 갑니다. 이 대리인행위설 중요 표시하세요. 대리인행위설. 자, 본인행위설을 반드시 줄거세요. 대리인이 현실의 행위자이며 그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에게 기소하는 것이라 본다. 이게 통설입니다. 자, 따라서 줄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게 대리인 행위설이야. 그리고 4번 민법의 태도 줄었습니다. 민법에서 대리행위 하자 같은 말 뭐죠? 흠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116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누가 법률행위 한다고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대리인 행위설이 우리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1. 대리의 친한행위는, 자, 대리를 할 수 있는 걸 친한행위라고 그래. 자,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 받는 것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닌 줄거리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대리가 인정이 안 돼요. 남편이 싸우고 있는데 부인이 와서 대신 싸워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싸움은 불법행위야. 대리가 인정이 안 돼요. 자, 그 정도 하나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111페이지 가리려고 5번 대리의 종류. 자,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리는 지금 유권 대리를 줄인 말이야.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걸 줄여서 그냥 대리라 그래. 자,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자, 대리인이 이렇게 대신, 자, 대리할 때는 갑의 이름으로 해야 돼. 갑명을. 본인 명의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걸 수동대리라고 그래. 우리 영어 시간에 능동태, 수동태. 적극적으로 한다. 능동대리, 적극대리. 수동태, 수동대리, 소극대리. 자, 먼저 그 다음 1. 법정대리. 이 뭐냐?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한 법정대리라 그래.
법정 대리의 대표적인 애가 친권자죠. 친권자하고 후견인. 자, 갑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로 대리인되는 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 자, 갑니다. 1.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개념 잘 기억합니다. 자, 설정 일어나가면 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누는데, 자, 그것이 줄것입니다. 본인의 임의의 의사에 의해 주어지는 게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 자, 밑에 의만 기억합니다.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 그래요. 자, 갑이 임의로 대리권을 수여하면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수권행위, 수권. 자,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수권행위로 대리인 됐다.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수권행위를 안 했는데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인 되면 법정 대리인. 오른쪽에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하나만 기억하세요. 법률의 규정. 대표적인 애 적으세요. 친권자하고 후견인.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대표적인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밑에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 해석에 의합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거기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 능동대리 같은 말 적극대리. 수동대리 같은 말이 뭐죠? 소극대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는 대리행위의 형태에 대한 분류로 자 줄을 그어나간다. 본인의 가름에서 제3자 병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고 거꾸로 제3자 병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 그럽니다. 자, 줄었습니다. 이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됩니다. 능동대리가 원칙이고 수동대리는 예외적으로 능동대리 원칙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둘 다 포함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능동대리권이 주어지면 수동대리권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자 매도에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하는 성락을 수령해야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능동 대리만 해가지고는 계약을 체결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면 능동 대리권, 수동 대리권 다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법률적 차이 좀 조심합니다. 자, 능동 대리에서는 대리인 의리 본인의 이름을 현명은 남한테 알리는 현명이라고 해요. 나타나 현, 이름 명자. 자, 이게 능동대리에서는 자, 대리인이 병한테 적극적인 의사표시하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현명을 의리해야 됩니다. 근데 수동대리에서는 병이 의사결정한 걸 을은 수령만 하니까 자, 병이 현명해야 돼. 나는 갑에게 효과 미친다. 상대방이 현명합니다. 자,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병이 본인 갑을 이해한 것임을 현명해야 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현명하는 사람이 다르죠. 능동대리에서는 누가 현명을 해야 돼? 대리인.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 제3자 병이 해야 됩니다. 다음 3번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라 그래요. 유권대리가 원칙이고 무권대리는 예외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대리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서 임의 대리가 원칙, 법정 대리는 예외. 다음 2번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에서는 뭐가 원칙? 능동 대리가 원칙, 수동 대리가 예외. 3번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에서는 뭐가 원칙? 유권 대리가 원칙. 앞에 걸 기억하면 돼요. 능동 대리, 임의 대리, 유권 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에서는 6번에 대리에서 3면 관계 갑니다. 대리는 몇 면이 있다고?
3면이요.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갑과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관계. 이걸 대리권 관계라 그래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 그랬어요. 대리권. 그리고 대리인과 제3자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 이 행위가 바로 계약이죠. 대리행위 관계. 그리고 본인과 제3자의 관계가 바로 효과죠. 대리효과 관계. 권리 의무는 갑과 병에게 기소합니다. 자, 그래서 1이 대리권, 2가 대리행위, 3이 대리효과. 여기서 출제는 거의 대리행위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우리가 대리를 공부할 때는, 자, 대리는 유권 대리 한 문제. 반대말, 무권 대리는 또 2개가 있어요.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가 있는데, 한 개씩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실은 이게 양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공부하기는 조금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런 조문이 뭐 6개고 이 조문이 3개밖에 없어요. 조문 9개고 이 조문이 13개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쉬워요,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우네. 그러나 오늘은 유권 대리만 갑니다. 자, 오늘 3명강의 2절 대리권 갑니다. 대리권.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1. 대리권의 의의보죠. 권한입니다. 권한, 권리가 아니라 대리권이라 하면 타인, 을입니다. 을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럼 무슨 대리야? 능동대리.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수동대리함으로써 직접 본인 갑에게 법률 효과가 뭐죠? 권리와 의무를 기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리권은 지위 내지 자격 또는 권한이죠. 권한, 권리가 아닙니다. 쉽게 이거죠. 대리권한이란 을이 갑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1.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정 대리권이 성립하는 경우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되는 친권자, 후견인. 그 2개만 기억하세요.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법률의 규정인 친권자하고 후견인 2개만 기억하고 다음, 그리고 이번에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은 숙권행위라 그래요. 그 숙권행위 개념 잘 알아야 된다.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요? 숙권행위. 자, 1. 숙권행위입니다. 임의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자, 읽어보세요.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숙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숙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거에 갑이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전화합니다. 야, 을아,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전화 딱 끊으면 대리인 된 거예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본인의 계약이 아니야. 단독행위. 그리고 맨 밑에 줄 불료식 행위입니다. 숙권행위는 방식 필요 없어요. 전화해서 대리인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 불료식 행위입니다. 다음 장 가죠. 이번에 이제 숙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자, 숙권행위는 첫 번째 줄 맨 위에 다수설은 줄 그세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숙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대리인의 성락이 필요하지 않으면 숙권행위의 하자는 누구의 단독행위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본인의 을 표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잘못됐는지 여부는 본인 표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죠.